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몸이 푹 잠기는 안락한 소파 위에 중력의 모든 것을 맡긴 채 누워 계시진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따뜻한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고 푹신한 쿠션에 기대어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자극들을 작은 스크린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지금. 솔직히 아주 솔직하게 제 눈을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행복합니까? 만약 편안함이 곧 행복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환희에 차서 춤을 춰야 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배고픔도 맹수의 위협도 혹독한 추위도 사라진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아니 거울 속에 나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 그리고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몸은 소파와 한 몸이 된 듯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데 왜 마음은 자꾸만 병들어 갈까요? 왜 우리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방 안에서 맹수 앞에 선 원시인처럼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삶의 밀도를 높여주는 러닝 큐레이터, 그리고 멈춰버린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러닝 모티베이터, Y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살을 빼려면 30분을 뛰세요. 같은 흔해 빠진 다이어트 조언이나 발 뒤꿈치부터 닿으세요 같은 달리기 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지만 우리 피 속에 유전자 깊은 곳에 여전히 펄떡이며 흐르고 있는 인간의 본능에 관한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 교수의 명저 움직임의 힘, 그리고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NCBI의 최신 논문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인간은,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멈추는 순간 고장 나게 설계되어 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달리고 계신 분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멈춰 계신 분은 당장이라도 신발을 신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충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6억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당신의 진짜 본능을 깨우러 가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아주 기이하고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멍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횟집 식탁 위에서 초장에 찍어 먹는 그 멍게 말입니다. 흔하디흔한 이 생물의 일생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뼈아픈 경고를 던져줍니다. 멍게가 아주 어릴 때, 즉 유생 시절에는 놀랍게도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심지어 빛을 감지하는 눈도 있습니다. 마치 올챙이처럼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닙니다. 이 시기에 멍게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탐색합니다. 물살의 흐름을 읽고 포식자를 피하고 자신이 평생 정착해서 살아갈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바위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마침내 살기 좋은 바위를 발견하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정착하게 되면 멍게에게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착한 직후 멍게는 가장 먼저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스스로 소화시켜버립니다. 다른 포식자가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뇌를 자기 자신의 영양분으로 꿀꺽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 없는 식물처럼 그 자리에 붙어서 남은 평생을 보냅니다. 도대체 왜 멍게는 자신의 뇌를 먹어치웠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하고도 강력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뇌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철학을 논하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해 이 거대한 뇌가 생겨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3차원 세상을 탐색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향해 내 몸을 이동시키기 위해 뇌라는 고성능 중앙처리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즉 생각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생각하도록 진화한 것이죠. 그런데 움직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멍게가 뇌를 버렸듯이 기능이 필요 없어진 기관은 퇴화하거나 변질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현대인은 멍게처럼 정착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내려주고 자동차가 우리를 사무실까지 실어 나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퇴근하면 다시 차를 타고 집에 와서 푹신한 소파에 뿌리를 내립니다.
물리적인 이동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갈 만큼 늘어났을지 몰라도 내 두 다리의 근육을 수축시켜 이동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은 인류 역사상 멸종 위기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렵 채집 시대의 그 거대하고 복잡한 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임을 계산하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를 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 속에 갇힌 그 막대한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잃고 댐처럼 고여버린 뇌의 에너지는 결국 방향을 틀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쓰입니다. 끊임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자기 비하, 우울, 강박.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병의 상당수는 움직임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엔진인 뇌가 멈춰있는 몸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일으키는 과부하이자 시스템 오류입니다. 멍게가 뇌를 먹어치우듯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뇌는 날카로운 부정적인 생각의 칼날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나는 왜 자꾸 나쁜 생각만 들까? 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뇌의 사용 설명서를 어기고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달리고 있거나 혹은 이 방송을 듣고 내일 아침 달리기를 다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뱃살을 조금 빼거나 다리 근육을 만드는 미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퇴화해가는 뇌를 살리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멍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위에 붙어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움직이고 탐험하고 나아가야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 푹신한 소파를 박차고 나갈 때 과연 우리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땀 흘려 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단순히 오늘 숙제 끝냈다는 심리적인 안도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고 경이로운 화학적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NCBI에 등재된 동물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 논문은 노예도 없는 아주 원시적인 히드라, 성게, 지렁이 같은 무척추 동물조차도 움직일 때 보상을 주는 화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려 6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신경계를 가진 생명체가 등장한 그 시초부터 자연은 움직임, 그 자체의 쾌락이라는 강력한 미끼를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시 생명체에게 움직임이란 곧 에너지 소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왜 움직일까요? 먹이를 구하고 짝을 찾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칙을 유전자에 새겨 넣었습니다. 움직여라. 그러면 기분 좋게 해주겠다. 멈추지 마라. 그러면 보상하겠다. 이것이 6억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자연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 일명 러너스 하이라고 하면 엔도르핀을 떠올립니다. 엔도르핀이 도나봐.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뇌과학은 엔도르핀보다 더 매혹적이고 더 본질적인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난다마이드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인 아난다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더 없는 행복, 지복, 환희입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난다마이드의 화학적 구조는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몸 안의 대마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약처럼 뇌를 파괴하거나 중독시켜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혈관 장벽을 아주 쉽게 뚫고 들어가서 통증을 줄여주고 불안을 잠재우고 깊은 평온함과 낙관적인 기분을 선사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기적의 물질, 아난다마이드는 과연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나와줄까요?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행복해지고 싶다, 나와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뇌가 알아서 분비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절대 공짜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때만 아주 찔끔 분비됩니다.
첫째,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주 짧고 폭발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 100m 전력 질주를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한번 번쩍 들어 올릴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적당히 힘든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때입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뛰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지만 옆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조금 벅찬 상태. 전문 용어로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이 상태를 적어도 20분, 길게는 30분 이상 지속해서 우리 뇌가 이거 장난이 아닌데? 주인이 지금 뭔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라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뇌는 굳게 닫혀있던 약물 창고의 문을 엽니다. 왜 하필 20분일까요? 왜 하필 적당히 힘든 상태일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우리가 양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전 털가죽을 두르고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수만 년 전의 사바나, 초원으로 가야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일컬어 지구력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정말 형편없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치타처럼 시속 100km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힘이 세서 곰이랑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늘을 날거나 물속에서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신체, 능력만 놓고 보면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약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맹수들을 제치고 먹이사슬의 꼭대기,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도구와 지능 때문이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능을 뒷받침해준 결정적인 신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치지 않고 달리는 능력, 즉 지구력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빠르지만 금방 지칩니다. 치타는 전력 질주를 1분만 해도 열이 너무 올라가서 멈춰야 합니다. 사자도 오랫동안 쫓아오지 못합니다. 털로 뒤덮인 동물들은 열을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온몸에 땀샘이 있어서 달리면서 동시에 열을 식힐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대한 엉덩이 근육, 탄력적인 아킬레스건, 그리고 달릴 때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목 뒤에 항인대까지. 우리 몸의 모든 구조는 오직 오래 달리기를 위해 진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사냥 방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사냥감인 영양을 발견합니다. 영양은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후다닥 도망가죠.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뚜벅뚜벅 혹은 가볍게 뛰면서 영양의 뒤를 쫓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영양은 도망치다. 지쳐서 그늘에서 쉬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 멀리서 지치지도 않고 다가오는 인간을 보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결국 4시간, 5시간이 지나면 영양은 탈진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속도에서 진 게 아니라 끈기에서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사냥꾼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추격해서 끝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발바닥은 갈라지고 목은 타들어가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겠죠. 아, 그만두고 싶다. 그냥 굶고 말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나도 죽고 날 기다리는 가족도 굶어 죽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몸에게 아난다마이드라는 천연 진통제를 주사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퍼지는 순간 다리의 통증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다는 맹목적인 희망과 낙관주의가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러닝을 하다가 느끼는 러너스 하이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6억 년 된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때 자연이 내려주는 전투 식량이자 축복입니다.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아주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희망의 생물학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가 포장되어 있고 배달 앱을 켜면 치킨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인은 사냥감 대신 문제를 쫓습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쫓아 머릿속에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추격전을 가만히 앉아서 한다는 겁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뇌만 맹렬하게 돌아가니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인데 왜 몸은 안 움직이지?
도망치는 건가? 아니면 얼어붙은 건가? 움직임이 없는 스트레스는 뇌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는 불안과 강박이 되어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히 처방전을 드립니다. 생각을 멈추고 운동화 끈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달리십시오. 여러분이 발을 구르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아, 주인이 드디어 사냥을 시작했구나.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구나. 뇌는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공원을 달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뇌는 아껴뒀던 아난다마이드를 비롯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온갖 좋은 화학 물질들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뿌려줍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면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별거 아니네, 해보면 되지 하는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임이라는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뇌가 희망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 예술가들, 기업가들이 산책과 달리기 중에 최고의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나는 손으로 생각하지 않고 발로 생각한다 라고까지 했죠. 우리의 뇌는 책상 앞이나 침대 위가 아니라 길 위에서 가장 명쾌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용감한 답을 내놓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막막할수록 뛰어야 합니다. 우울할수록 불안할수록 몸을 더 격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멈춰서 고민만 하는 것은 멍게처럼 뇌를 소화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달리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 뇌에게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며 누군가는 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힘든 걸 매일 해? 정말 지독하다 라며 혀를 내두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책 움직임의 힘에는 노라 헤펠이라는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다가 50대가 훌쩍 넘어서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뚱뚱한 몸을 부끄러워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까봐 새벽에 몰래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백 번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러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길가에서 물을 건네주는 자원봉사자도, 나를 앞질러 가는 낯선 사람도, 편의점 직원도 다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달리기는 내게 기도와 같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원시 시대에 사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발을 맞추며 먹이를 쫓을 때 우리 뇌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깊은 신뢰를 쌓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집단적 환희라고도 부릅니다. 러닝 크루에 나가서 혹은 마라톤 대회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서로 파이팅을 외쳐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공원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러너와 눈인사를 나눌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동질감을 아시나요? 그건 단순한 분위기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생존을 위해 달리는 동료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유전자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순간 우리는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인류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리기는 나 자신에 대한 헌신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을 매번 이겨내고 굳은 살 박인 발을 운동화에 밀어넣는 행위. 이것은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 심장을 더 튼튼하게, 내 다리를 더 강하게, 내 정신을 더 맑게 만들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이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뛸 수 없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 밖에서 달리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제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고르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대나 안락한 소파에 앉아 듣고만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심장이 조금씩 쿵쿵거리며 뛰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6억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위대한 움직임의 역사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멍게처럼 뇌를 잃고 영혼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반면 움직임은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고통 끝에 오는 지복,
안 한다 마인드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힘들고 지치셨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나요?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더욱더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다시 박차고 나가기를, 그 야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밤, 아니면 바로 지금, 잠시라도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바람을 가르며 느껴보십시오. 내 다리가 땅을 밀어내는 그 감각을, 내가 멍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뜨거운 인간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그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러닝 모티베이터 Y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